여러분 이제 그래서 그 마르크스에 대한 기본적인 성향, 마르크스의 역사관, 그다음에 이제 자본과 화폐의 구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다 배웠던 얘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마르크스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공산당 선언에서는 그런 얘기가 쓰여 있지 않지만 이제 공산당 선언 이후에 이제 마르크스의 가장 큰 역작이라고 하는 자본론에는 이제 결국은 이제 자본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죠. 왜냐면은 이제 그 자본이라는 자본가가 결국 우리 노동자들의, 그러니까 애담 스미스는 우리 인간, 그때는 이제 그 뭐 방직기 물레방아 돌리던 시절이니까, 우리 인간의 노동 힘, 물리적 힘을 조금 가해서 이루어지는, 약간 기술의 발전 단계. 그런데 이제, 일종의 이제 마르크스 시대에는 완전히 이제 공장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노동의 가치가, 마르크스는 인간의 노동의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인간의 그 욕망, 이기적 욕망대로 열심히 자기 분업을 해서 일을 하면 모든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다, 이제 이런 거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했던 시장 경제가 내 욕망에 충실하다 보니까 자본가들은 이윤이 가장 많은 것을 추구하게 돼 있잖아요. 일종의 노동자들의 욕망과 자본가들의 욕망에 충돌해서 자본가들이 계속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자본이 축적돼 있고, 이제 제로섬 게임처럼 돼 가니까 결국은 이제 노동자들의 삶이 비참해지고,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는 왜 도대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제 그것을 찾아보니까 마르크스는 과연 마르크스가 원초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왜 이렇게 자본가는 돈을 벌고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돈을 못 버나. 그러면 여러분 가치라는 게 뭐죠? 가치라는 건 마르크스 생각을 해보는 거야. 가치라는 것은 가격이 똑같은 거잖아요. 가치니까. 가격이 똑같은 건 동일한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저게 탄생하느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인간은 불평등하다. 이거 아무도 생각 못하는 거라. 루소니까 생각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저 물건의 가치는 얼마일까? 그리고 그 가치라는 건 뭔가 마르크스가 생각한 거죠. 물론 이제 전에 사람들도 뭐 비상적이든 본능적이든 뭐 알고는 있었겠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마르크스처럼 생각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뭐 직관적으로도 할 수 있을래나? 근데 하여튼 마르크스가 고민한 거예요. 마르크스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가치라는 게 생긴 것일까? 돈을 얼마 주고. 그러다 보니까 저 물건의 상품은 과연 뭐냐? 인간의 노동이 들어가고 뭐 원료가 들어가고 그렇구나. 그러면 그런 것이 들어가서 일종의 가치가 생기고, 그 가치가 같다는 것은 노동도, 그 안에 들어간 노동의 가치도 똑같구나. 그러면 그 가치를 원초적으로 생성하는 건 인간의 노동이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자본가들이 이 상품의 가치를 상품의 가치에 아주 그것을 규정짓는 제일 중요한 게 노동인데, 그것을 착취해서 제대로 주지 않고 그것이 자본가들의 잉여 가치로, 자본가들의 이득으로 그렇게 흘러 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그 서로 공평하게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은 어떻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시장, 애담 스미스가 말한 시장 역시 거기가 정의가 구현되는 곳인데, 마르크스 또한 이 시장에서는, 이제 마르크스는 시장에서는 정의가 구현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착취를 해가고,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의 노동의 가치를 착취해가기 때문에
그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장주의는 폐지하고 공동 생산하는 곳으로 가야 그것이 바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공통점은 반대된다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든 어떤 곳이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바라본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막 그 이념적 대립, 또 우리 한국에서는 전쟁까지 내전이 일어났던 그 2년간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기 때문에 반대되고 적대시되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정의가 실현돼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사회에서는 그 사회의 정의가 있을 거라고. 그 모순을 해결하고 그 사회의 정의,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간이 올바르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정의라면 그 정의에 구현되는 체제와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저는 뭐 자본주의, 시장주의가 맞다, 공산주의가 맞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다 배웠다시피 수정된 자본주의, 수정된 사회주의 이런 데서 살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막 엄청 옳다. 우리가 보통 그런 급진적인 사람들도 사회에 살다 보면 반드시 많잖아요. 반드시 좀 있잖아요. 이게 아니고 꽤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이런 주장이나 급진적인 주장들이 올 때는 광풍처럼 몰아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유연하게 생각하고 고정관념에 대해서 조심하고, 또 자기 주장,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왜 저렇게 생각했지 하는 그런 여유. 그렇지 않으면 왜 그렇게 배려하고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지 않으면 왜 그렇게 교과서적으로 도덕적으로 막 그게 옳고 또는 바르니까 규범적으로 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뭐 전쟁 같은 또는 거기에 버금가는 막 아주 엄청난 비극이 우리한테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고전을 통해서 현대적 고전이죠. 철학서를 통해서 그런 고정관념과 또 어떤 극단적인 이런 생각을 회피하고 합리적이고 또는 좀 더 큰 시야와 시각을 가질 때 결국 여러분의 행복과 안정과 또 이렇게 그 서로 어떤 화목한 그런 아주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르크스는 또 무서운 얘기도 하죠. 여러분과 제일 그 고통스러운 얘기인데,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마르크스가 이제 왜 망하냐면, 끊임없이 이제 자본주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노동을 창출하기 때문에 실업자를 양성한다. 그 실업자라는 게 자본주의의 어떻게 보면은 동력 같은 거다. 우리가 실업 상태가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게 국가가 산업 예비군을 만든다. 훈련을 다 시킨다. 그래서 자본가들을 위해서 더 싼 노동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자본주의는. 그렇다면은 그것이 과연 안 망하고 백이겠냐, 이제 이런 논리예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걸 뭐 이제 그 측면에 바라보는 측면에 따라 다를 텐데, 국가의 의무는 완전 고용이죠. 국가는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 교육도 시키고 막 뭐 일자리 있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반면에 또 마르크스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바로 국가가 자본가를 위해서 산업 예비군들 키워주는 거 아니냐, 막 새로운 기술 가르치게 하고 또 그 노동력도 이렇게 수준을 새롭게 시대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비판도 합니다. 무엇이 옳은 일일까요? 하여튼 이제 그런 마르크스적 관점이 결코 다 옳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사회에 굉장한 또 영감도 줬고, 또 이것이 자본주의의 폐해를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이 노동자라는 입장에서 보면 노동자들의 인권이라든지
권익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참 좋은 영감 뭐 이런 걸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이죠.